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참 좋은 관절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참포도 채널 박민규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손목에 생긴 공간이 있는데 그 내부에 정중신경이 압박됨으로 인해서 엄지손가락과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측면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고,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좀 더 진행되면서 손바닥의 일부까지도 저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더 진행된 경우에는 운동장애, 무지구근이 위축된다든지 손을 잡고 있는 연필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운동장애까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특발성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동반된 경우들, 당뇨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 또는 예전에 과거에 손목을 크게 다치셨던 경우, 손목의 골절이나 탈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근관 내에 압력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모든 경우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가장 흔한 경우로는 이제 특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로 호발되는 연령을 보면 중년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한 게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손을 설거지를 많이 하신다든지 걸레를 짠다든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엄지손가락과 검지, 중지 그리고 약 네 번째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측면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새끼손가락이 저리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일부의 환자의 경우에는 손이 다 전체적으로 저리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저리다고 할 때 목 디스크로 인해서 손이 저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의 감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발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 증상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손목 터널이 이제 손바닥 면에 있어요. 이 손바닥 면을 세게 좀 툭툭툭툭 치는, 요걸 이제 틴넬 검사라고 하는데, 이 틴넬 검사를 했을 때 이 정중신경을 이제 자극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 증상이 유발되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틴넬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손을 이렇게 손등을 맞대고 이렇게 90도로 손등을 맞댄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가량을 이렇게 유지시켜 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저린 증상들이 재현된다면 좀 더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시행하는 검사는 이제 가장 처음에는 근전도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는데, 근전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연 이 손 쪽에 나타난 저린 증상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목 디스크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히 감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시행되는 검사 방법은 MRI 검사, 즉 손목이 원인이면 손목 쪽의 MRI 검사, 목이 원인이면 목 쪽의 MRI 검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이제 진단이 진행되겠습니다. 세 단계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초기에 경미한 경우 그리고 증상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 그리고 결국에는 휴식인데요. 충분히 쉬고 그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는 그런 보존적인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시행되는 치료는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수근관 내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억제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즉 예후가 안 좋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앞서 설명드렸던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 염증 자체가 개선되지 않거나 내지는 종괴가 수근관의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태라면 그 종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압력이 결코 감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셨든 안 하셨든 기본적으로는 휴식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관리에 있어서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스트레칭과 가벼운 간단한 마사지 같은 것들이 평소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수근관 터널 내부에 굴곡근의 힘줄들이 다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 뭉쳐있는 근육들을 늘려주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뒤로, 손목을 뒤로 젖힌다든지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전완부, 손목부터 전완부에 당기는 느낌이 있으면 그 상태로 한 15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스트레칭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간단한 마사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완부에 있는 모든 근육들, 제일 간단하게는 한 번씩 눌러보면 되는데요. 지그시 눌렀을 때 반대편과 비교했을 때 명확히 아픈 부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간단하게 이제 마사지 정도 해주는 정도. 혹시라도 마사지를 할 때 자극이 돼서 더 심해지거나 그러면은 마사지를 억지로 이거 도움이 되지 하면서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사지를 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그 정도 선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받으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참 좋은 관절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참포도 채널 박민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